시간은 빠르게 흘러 민우가 별이 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연말 화려한 시상식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빛난 여러 부분의 시상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수상자와 사회자가 무대 위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입니다. 전년도 수상자인 김인호 감독님이 시상하시겠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음악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수상자는 기억의 온도 한서윤 감독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의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년도 수상자에게서 트로피를 받으며 목례를 했습니다. 서윤이 감격스러워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윤이 고개를 들고 계속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말했죠. 꿈을 이루라고, 행복하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상은 그 사람에게 바칩니다. 강민우에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우야, 하늘에서 보고 있지? 고마워. 다시 큰 박수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상식장 밖에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트로피 들고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지혜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준호와 태양도 함께 달려왔습니다. 대박, 최우수상. 서윤이 웃으며 안겼습니다. 고마워. 민우도 기뻐할 거야.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응, 당연하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 친구들과 축하했습니다. 준호가 잔을 들며 선창을 했습니다. 한서윤 감독님을 위하여. 위하여. 4명이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윤아, 이제 진짜 유명해졌다. 서윤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무슨 소리야? 방송국에서 러브콜 엄청 받는다며? 그래도 아직 배울 게 많아. 서윤의 겸손함에 준호가 뿌듯해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다들 함께 웃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아직도 만나는 사람 없어. 서윤이 싱겁게 웃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준호가 심각한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5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잖아.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직도 민우만? 지혜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민우도 내가 새로운 사랑하길 바랄 거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근데 아직은. 준호가 이해한다는 듯 수긍했습니다. 그래, 내 속도대로 해. 그래, 다들 고마워.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지만 이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 거실에는 트로피가 쌓였습니다. 크고 작은 단체에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민우 사진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상 탔어. 최우수상.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의 미소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펜던트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고마워. 민우야. 방송국에 출근한 서윤이 책상에 앉아 스케줄 정리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메인 감독이라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후배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감독님,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인터뷰 감정에 좀 더 집중해보자. 후배 작가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감독, 잠깐 시간 있어요? 서윤이 일어서며 목례를 했습니다. 네, 국장님. 국장실로 올라간 서윤과 국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축하해요. 어제 수상한 거. 서윤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이 탁자 위 서류들 가리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제안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국장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시 사랑을 찾은 사람들 이야기.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감독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도움될 것 같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답을 했습니다. 좀 생각해봐도 될까요? 국장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국장실을 나온 서윤이 방송국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사랑.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민우 이후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 퇴근 후 한 카페에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구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거야? 서윤의 표정에 고민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모르겠어. 자신 없어. 왜? 솔직히 나 아직도 민우밖에 몰라. 지혜가 의자를 당기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민우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여들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떻게 새로운 사랑 해도 돼. 그게 민우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서윤은 고개 숙이며 말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영원히 내 첫사랑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고여있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서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주말 오후 추모공원에 민우의 묘소 앞에 서윤이 앉았습니다. 하얀 꽃을 놓았습니다. 민우야. 묘비를 쓰다듬으며 잠시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나한테 새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 두 번째 사랑이래. 서윤의 눈에 눈물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게 가느다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우야, 괜찮을까?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묘비 위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하얀 새와 눈을 맞췄습니다. 괜찮다는 거야? 서윤을 보던 새가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국장과 면담을 끝낸 서윤이 새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습니다. 2주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인터뷰에는 40대 여성이 출연자로 나왔습니다.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출연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었어요. 서윤이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그 여성과 시선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서윤의 눈이 잠시 놀라는 듯 커졌다가 금방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남편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라고. 서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말 듣고 깨달았어요.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는 걸. 그러셨군요. 첫 남편은 영원히 제 첫사랑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마음은 넓어요. 두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인터뷰한 여성은 미소를 지었지만 서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촬영 후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던 서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이 사람들 대단해. 편집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인터뷰한 여성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서윤이 핸드폰을 열고 민우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얼굴을 책상에 묻었습니다. 3개월 후 다큐멘터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많은 PD들과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윤이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 감독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경험이 작품에 영향을 주나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제 모든 작품은 제 경험에서 나옵니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서윤이 미소 지으며 지목했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기억의 온도에서 감독님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가요? 서윤이 진지하게 그 남성을 보며 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아까 질문했던 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 남성이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시간 있으세요? 서윤이 멈칫하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남성이 명함 건넸습니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도 다른 방송국 다큐멘터리 PD예요. 서윤이 명함을 받으며 엉거주춤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준혁이 수줍어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감독님 작품 오래 봐왔어요. 팬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작가 미팅이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괜찮아요. 서윤과 이준혁이 카페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기억의 온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윤이 웃으며 목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점차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경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들었겠어요. 웃는 서윤의 얼굴에 쓸쓸함이 비쳤습니다. 많이요. 근데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이준혁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서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준혁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2년 전에 약혼자를 잃었어요. 병으로. 서윤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작품이 더 와닿았나 봐요. 서윤이 조용히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이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저도요.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치면서 묘한 공감대가 생겨났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서윤이 아까 받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큐멘터리 PD 이준혁. 서윤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이라. 책상 위에 환하게 웃는 민우 사진을 바라봅니다. 민우야,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 기분이 이상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같은 업계 동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난 후 생각에 잠겨 복도를 걷던 서윤이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죄송. 고개를 들고 보니 이준혁이었습니다. 이준혁 역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감독님? 서윤 역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PD님? 여기는 어떻게? 여기 방송국이랑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서윤이 그때서야 생각났습니다. 타 방송사와 같이 작업할 게 있다는 국장의 말이. 아, 이준혁이 손목을 올리더니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인데 혹시 같이 드실래요? 서윤이 망설이다가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 프로젝트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서윤은 타 방송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준혁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업계 좁아요. 서윤도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준혁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어때요? 그 프로젝트 힘들지 않으세요? 서윤이 솔직하게 답을 했습니다. 힘들어요. 정말로. 이준혁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준혁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뭐요?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준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윤의 시선이 이준혁에게 향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했었거든요. 서윤이 가만히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도 그래요. 이준혁의 말에 힘이 실렸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사랑은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걸. 서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돌아간 사람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랑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배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서윤이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뭐야 나?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료일 뿐이야.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윤이 책상 앞에 앉아 민우를 봅니다. 민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지금 흔들리고 있어. 펜던트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 어떡해.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나 괜찮을까? 서윤이 정해놓은 민우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이 눈물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는 거지? 민우의 사진을 들어 입을 맞췄습니다.